이를테면 어떤 인사 개입 이런 거 그런 거죠. 말씀하십니까? 예, 장관, 차관, 인사 차관. 개입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속실 지금 제2부속실 만들었죠. 예. 그 이전에는 부속실이 없었고 대통령 비서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시간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영부인은 그 보고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요? 당연하죠. 예.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보고를 영부인이 같이 받았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예.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런 문제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 과거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어느 누구도 영부인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누구든 간에 한 명이라도 네. 김건희 씨에게 보고를 했다면 예.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했다고 추측합니다. 예. 제가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측이라는 건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 그 문제가 새롭게 드러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요. 즉 당무 개입과 국정 개입 양쪽 모두에 김건희 씨의 연관이 드러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경우는 저는 김건희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고 또 막아서 임기 때까지 막더라도 다음 정권 때는 반드시 기소될 겁니다. 반드시 기소될 거다. 그 조국혁 씨나요 제보가 좀 오는 건가요? 뭘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상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오늘 밤 9시에 새롭게 나오는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개입이 되어 있고 뭐 저도 또 따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현모 전 비서관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뭐 행정관 출신의 폭로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폭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인수 기자가 짧게 맛배기 영상 공개하는 보니 음성이 나오더만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짐작이 되는데 그 전문이 곧 뭐 9시인가 공개되었으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전 장인수 기자 외에도 다른 기자분들도 그 테이프 아닌 다른 테이프 또 유사한 걸 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재 경쟁이 슬슬 이제 붙기 시작한 것 같고 조중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언론들이 참전을 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SBS까지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JTBC는 이미 들어왔고. 예. 근데 조중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순간 김건희 씨는 바로 종을 치는 거죠. 바로 종을 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못 건드리겠지만 김건희 씨는 끊고 가자라는 결단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조중동에서 조만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명태균 씨의 녹취긴 한데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 재보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이제 전화를 했더니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라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과 본인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김종영 후보를 공천하려고 해서 그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으로 바꿨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그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나는 김영선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부부가 이게 지금 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럼 저는 사적으로 그런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여러 아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 사적으로 나는 이제 뭐 김영선이야란 말을 넘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본인이 개입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똑같이 이제 김건희 씨와 똑같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정치 컨설턴트였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뭐 보고서도 만들고 기사들 만들어서 기사를 내도록 그 지역 언론에게 알리고 본인이 열심히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역 언론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거죠. 하고죠. 여러 가지 또 보고서나 기사도 작성했다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또 여론조사 대선 시기에 여론조사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공개된 거 말고 왜 어떻게 윤, 김 두 사람이 명태균 씨와 각각 사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을까? 네. 아주 긴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전 대통령이 또는 영부인이 정치 컨설턴트와 통화한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가깝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과거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윤회 문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윤회 문건입니다.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 명태균 씨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들어가서 부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예. 그것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아.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라 예. 명태균 씨가 수시로 보고서를 올리고 그 보고서가 영향을 주고 통화도 하고 네. 이거 뭡니까? 국정농단이죠.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예. 국정농단입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 공식적 선이 아닌 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 조언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최순실, 정윤회 그 사태를 돌아가 보시면 네. 최순실, 정윤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문건도 올리고 연설문도 고쳐주고 맞습니다. 연설문 고쳐줬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전실. 예. 또 정윤회 씨는 또 뭘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로 난리가 났죠. 국정농단의 출발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본인이 정치 컨설턴트인데 정치 컨설턴트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보고서 올리는 겁니다. 보고서 만들어서 많은 정치인들에게 또 대권 주자에게 자기 보고서 돌리거든요. 예. 명태균 씨가 어떻게 해서 윤, 김 두 부부와 친해졌을 것인가? 대선 시기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는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휴대전화, 예. PC 없앴을지도 모르나 예. 그거 다 기록에 있을 거라고 보고 예. 그 수발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메일로 보냈다면 그걸 봐서 수신자가 누구냐? 김건희일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아니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에 네. 따르면 그러니까 그걸 예. 대가로 김건희 씨는 뭘 줬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했을까? 예. 지금 거론된 사람들 말고 말이죠. 예. 인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의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고 네.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시작됐는데 문을 열고 앞에 멀리 보이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얼굴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뉴스토마토에서도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아, 그래요? 예예예. 그 취재한 박형광 기자가 대표님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아, 예, 인터뷰를 이제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뉴스토마토 다음 보도가 누가 명태균을 윤석열, 김건희에게 소개했는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주제어인 걸로 압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른바 이제 보고 문건을 올리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그 전부터 검찰총장 말기 또는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전 예. 뭐 이 정도의 시간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 또는 예. 전 총장에게 달려갔겠죠. 예. 당신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도 이 사람이 취임식에 VIP석에 앉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바로 뒷좌석에 앉았더만요. 네.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으로 배치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 캠페인 때 역할을 한 것 말고 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는가 네. 여기에 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문제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뭐 이종호 씨도 마찬가지고요. 삼부토건.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빠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의결의 벽을 넘어야 특검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이러저러한 의혹을 기자들이 취재해서 밝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여론을 형성하는 것 그 이상으로의 어떤 진전을 낳기는 어려워서요. 예.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제를. 뭐 검찰이 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요. 없고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겠습니까? 뭐 전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검은 김건희 씨 자신이 알 거예요. 이거 특검법 통과되면 내가 죽는구나.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막아달라고 네. 할 거고 이제 국민의힘이 갈등일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태로 봐서는 온갖 논리를 펴가지고 재결 반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뭐 정치적 소신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고 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아, 내년 지방선거 내년 예컨 재보궐 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뭐 열 몇 군데 일어난다면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쫓아내겠죠. 뭐 빠르면 10월 재보선 이후 끝낼 거다라는 소문도 있긴 뭐 합니다. 그것도 뭐 두고 봐야겠는데 예. 적어도 내년 4월까지 네. 놔뒀다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책임 빌어서 정리하려고 할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한동훈 대표에게 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그걸 예. 줄 리가 없다. 예. 예를 들어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한동훈 대표에게 맡긴다. 뭐 그럴 리는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성정상 네. 불가하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시한부 상태죠. 네. 그래서 어찌 감히 그 특검법 찬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기대하지도 않고 저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국정조사로 이제 네. 길을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여야 동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조가 불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그 통상은 여야가 합의를 해 왔는데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도 안 하겠죠. 그럼 단독으로라도 해야죠. 야 단독으로라도 해야 그러면 된다고 지금 봅니다. 당장 어쨌든 그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정기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국정조사 근데 국정조사로 또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특검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맞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예, 처벌이라든가 또 예. 9월 10월에는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감이 예. 이제 우선이 될 수밖에 예, 예. 없는데 저는 뉴스토마토의 그 보도가 일종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시민들의 그 감시 또 언론들의 취재 네.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나오면 저는 검찰도 또 국민의힘도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관련해서 예. JTBC 보도 외에 TV조선의 보도에서 크게 또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이게 이제 그 초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형국,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 특히 이번 가을과 겨울이 그런 문제로 정말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연말 안에 뭔가 터져도 터질 것이다. 이제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단호한 분들이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누가 실권자인지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권자가 예. 실제로 마포대교 행보를 보면 어휴. 예, 확실하게 누가 실권자인지 부의원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한지를 잘 알므로 네. 저는 다 알아서 눈치를 알아서 긴다고 합니까? 시쳇말로 예, 그런 예. 상태다. 그리고 거기 심기를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8석의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힘에서 넘어와야 되는 표가 있는 것인데 이게 선의에만 기대서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8명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8명이 다 채워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근데 지난번
그 최혜병 특검법 때 일부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통상 이런 경우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나서서 이건 합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차치하고 네. 국민의힘의 초선 소장파 의원들의 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그분들은 윤석열 정권 끝나고 난 뒤도 국회의원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 거의 지금 꼬리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예. 온갖 뭐 핑계를 가지고 법적인 논리를 구사해서 악법이다 이러면서 아마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의결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굳이 지금 판단할 뭐 만약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뭐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재의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하고 얘기를 해서 예. 그 재의결 하려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시점 예. 잘 맞춰서 서로 결정을 해야죠. 예. 그 윤 대통령이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뭐 공적 마인드가 그렇게 센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리고 뭐 그 거리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뭐 수십만이 모인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분들이 뭐 국민들의 마음을 읽거나 또는 여론조사에 신경을 쓰거나 그럴 분이 아니죠. 일단 민주공화국의 지도자 또는 그 지도자의 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필요한 소양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뭐 능력이나 자질이나 품격은 다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민주공화국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 정치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과의 교감과 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교감 그걸 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는 뽑혔기 때문에 네. 5년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희들 떠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5년간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뒤로는 내가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면서 연금 받고 살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웬만한 걸로는 전혀 이제 그 통상에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코 언론 보도도 전혀 안 부끄러울까요? 반국가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체코까지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한국의 반국가 세력이 체코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악질적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예. 뭐 혼내고 그러겠죠. 그래도 즉각적으로 사기꾼이라는 제목은 바꾸도록 조치를 한 거 보니까 네. 대통령실이 그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 그 속보 나온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그 미국 대선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북한 이슈를 가지고 뭐 계엄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 부분까지 염두에서 보고 계십니까? 전 계엄을 실제 할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계엄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 하시는 건 제가 들었고 그런 네.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정권이 실제 계엄령을 발동할 것인가 그거는 뭐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죠. 그 폭력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폭력적으로 뒤집어진다. 예, 그런 정권을 국민들이 용납할 리가 없죠. 예. 그 총을 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 차원에서 여러 국방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뛰어들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세게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총선이나 대선과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그 지역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특히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후보의 인품, 능력, 뭐 도덕성, 정책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역민의 그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금정구나 강화 같은 경우는 단일화해서 윤석열 정권, 특히 국민의힘 후보를 심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국혁신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비하면 영세정당에 불과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은 댓글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 또 조국 대표 응원하시는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표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뭐 오늘은 그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네. 지금 마치고 오늘 또 부산으로 갑니다. 네. 지금 지금 요거 바로 마치고 바로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예, 가고 예. 내일 오늘 밤에 부산 선대위 마치고 오늘 밤이군요. 목포로 예. 가서 내일 아침에 아이고야. 목포 일정 그다음에 네. 영광 곡성 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지난 저희가 4월 선거 때는 길거리에서 많이 뵀었는데, 예, 저희가 또 준비해서 채비해서 또 현장에서 뵐 수 한 번 더 있기를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